지방이 소멸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출산율이 낮다. 바로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야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방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겠다고 이사를 오지 않는다. 그러면 왜 안 올까? 지방에 돈 벌 일자리가 없다. 사람들이 탐내는, 앞다투어서 가고자 하는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지방 분권, 강제로 이 수도권에서 이걸 토막을 내서 지방에 하나씩 다 나눠주자. 일자리라고 하면 그 지방의 공공기관을 나눠서 보내자. 뭐 어떤 때는 저 서울대학교, 저게 원래 국립이었으니까 이제 지방으로 보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선 공공기관을 내려보낸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않을 것이고, 단지 원래 그 공공기관에 있던 자리에서 강제로 옮겨진다. 이게 아마 현실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그 역할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나도 하나 갖고 너도 하나 갖자는 데 중점을 둬가지고 분산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 한국, 그 공공기관은 한국 전체에 하나만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보내자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관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역할이 있는 곳이었는데, 단지 어느 지역의 공공기관이 고루 놓여야 된다는 기준으로 이걸 이전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비용만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떼어받아서 공공기관을 갖게 된, 두게 된 지방은 만족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에 보내면 업무는 결국 수도권하고 이어서 본다. 지금 온라인이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든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또 반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야 비대면 업무라면, 업무 100%가 비대면 업무라면 어디에 갖다 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가능하면 땅값이 가장 싼 데다가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공공기관은 비대면 100%의 그런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를 몰라도 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굽혀지는 팔을 반대로 한번 굽혀보자. 새롭지 않느냐.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그 결과 우리가 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사실은 고령화가 아니고 노령화. 노령화라는 말도 참 부정적인데,
장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보이는 이 현상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선진국들은 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뭐냐? 수도권을 쪼개서 나눠 먹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곳은 없습니다. 행정집행을 하라고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수도권을 쪼개서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똑같고 지자체장들도 반드시 저건 우리가 뺏어 오겠다고 하는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그 지방 소멸을 늦춘다든지 또 이걸 어떻게 막아서 그 지방을 다시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은 합니다. 그렇지만 도쿄를 쪼개자, 해체하자, 수도권을 쪼개서 각처에 나눠주자 이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세계가 경제가 안전하지 않다, 경제가 불안하다, 물론 전쟁도 시시각각으로 저게 얼마나 저 전쟁이 커질 것인가, 저게 멈출 것 같지 않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큰 돈을 들여서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로 뿔뿔이 이렇게 옮기고 흩어지게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토목공사, 겉보기에 활기차게 보이는 것은 땅 파고 토목공사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경제가 불안하다, 또 지구온난화가 문제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근검하게 새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지금 있는 데서 최대 그 효용을 뽑아내려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심성이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덩이로 보면 수도권보다 훨씬 넓은 이 전국에서 수도권을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심성이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지방 각처에서 지방의 그 지역 이름을 나열해 보십시오. 수도권이야 간단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를 보면 목소리가 참 여럿입니다. 그렇게 여럿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와 수도권 다수 대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친다면 인구로 보게 되면 수도권 대 나머지 했을 때 모두 1대 1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좀 귀가 따가워도 수도권을 계속 성토를 하고 그래도 참으면 그만이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그 중에 현명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지역을 부흥시키고 그러면서 여기도 아주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싶은 곳으로 돼가고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는가 싶은데 문제는 이걸 악화시키는 게 바로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이
여기에 끼어든 겁니다. 선거 때마다 수도권을 성토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저거 우리가 다 희생해서 저거 만들어 놓은 거다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만일 1등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등하고 30등하고 했기 때문에 저 1등이 가능한 거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1등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 나눠먹기 할 때 이게 제일 노른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1등에 비유를 해본 겁니다. 아무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이 수도권이라는 거를 나눠 먹으면 공짜로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이게 선거 때마다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아주 긴 세월 이거를 울고 먹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지역에 가서 수도권을 탓하고 여러분에게 이거 수도권 띄워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세월을 계속 보내오면서 매번 이렇게 여기저기 가서 하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무슨 도지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세월을 이 세월이 쌓이고 이들이 해온 약속도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지금 보면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다. 아니면 누구 때부터다. 이러면서 정말 이제 방향을 틀 수 없는 그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이 정책에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이게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정치인들을 봅시다. 어느 누구도 선거 때 표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앞에 와서 넙죽 절하면서 저 수도권 것들을 띄어서 이제 여기 좀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기네 자식들도 다 도시로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봅시다. 수도권도 대한민국이고 지방도 대한민국이고 다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서로 증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아니라 수도권이 증오의 대상입니다. 결국 수도권만 증오의 대상이냐? 지금 보면 증오가 전 국민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이해할까? 그러면 수도권을 한번 다 뜯어서 가져가 봐라. 그러면 달라지는지. 지금 지방이 소멸한다. 지방이 어떻게 소멸합니까? 인간이 거기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거기 머물지 않고 국민이 거기서 살지 않고 떠나간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으면 새로 태어난 인간이 거기서 살게 될 텐데 출산율이 낮다? 그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린 신생아가 나오면 그들이 나이 조금 먹으면 또 도시로 떠납니다. 왜 떠나는 것일까? 계속 이렇게 떠나도 좋은 것일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을 하고 또 그들이 나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날이 오고 이런 걸 우리가 탐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의 현상 맞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의 현상이자
오늘 우리 한국의 환경입니다. 이걸 볼셰비키 혁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사회악, 부조리 이런 게 아닙니다. 도시로 가는 사람도 죄가 없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비대해지는 수도권도 죄가 없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들만 남아있고 젊은이는 없고 애를 안 낳아서 젊은이가 없어서 세상 만사를 탓을 하고 있어봤자 이제 그 노인이 살다가 떠나면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마을 단위가 없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 현상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지방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새마을 운동 이야기하면 그게 도시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뭔가를 했다. 우리가 말하는 시골, 지방에서 지방이 막 성장하고 지방에서 무슨 일인가를 막 벌이고 이랬던 시대가 그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지방은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때까지는 괜찮았구나. 그때까지는 여기 사람이 너무 없다. 우리 마을이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마을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땠느냐? 노래 가사처럼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고치고 그러면서 돈도 벌었습니다. 돈 버는데 성공한 겁니다. 지금 지방이 소멸한다 해도 50년 전, 60년 전을 보면은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살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도 했지만 돈을 버는데 성공하면 잘 사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돈만 좀 있으면 잘 사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돈만 좀 있다. 그걸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다 잘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지금 수도권은 빼고 지방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상은 이제 산업화 시대, 새마을 운동을 하고 겨우 그 정도 초가집을 고치고 돈을 좀 벌었으니까 돈 주고 뭔가를 사오고 여기에 보니까 사람의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물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물질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요 수준까지 온 겁니다. 산업화 시대를 좀 지나서 세상은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방은 그 새 시대, 산업화 시대를 넘어선 새 시대와 발맞추는데 실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방이 자기 소질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는 워낙 없다가 뭘 해도 아주 기초적인 뭔가도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었는데 이게 새 시대로 가면서
자기 소질을 개발하지 못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고 돈도 벌지 못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돈만 못 벌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잘 살아보세, 굶지 말고 밥은 먹고 살아보세 하는 그 마음도 이미 잃어버려서 아침마다 내 집 앞, 내 상점 앞, 이 집 앞 도로, 여기 빗자루질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의 지방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게 새마을 운동을 하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들 쓸고 닦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불평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이 없다 이럽니다. 여기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 첫째는 여기서 출산율이 낮아서 그렇다. 그런데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자기 자식은 빼고 남의 자식만 거기에서 자식을 펑펑 낳고 남의 자식은 거기 난 곳에서 지방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딸은 수도권으로 갔다 오히려 이거 자랑하면서 자기 뺀 나머지 동네 사람들은 자식 낳아서 고향 지켜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서 지방이 낙후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광을 가면 지방으로 차별 없이 가지 않습니까? 지방에 정말 볼거리가 많고, 그래, 이 관광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관광 같은 거 뻔히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거를 왜 노인들이 별로 안 할까? 왜 노인이 관광업을 하면은 거기에 종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 다 같은 사람인데 그거 하는데 젊은이가 필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노인 혐오 풍조 때문인가?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가 주도해서, 원래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지자체가 가서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돈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에서 벌이는 수많은 문화재, 축제, 여기는 역사의 고장 이러면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어떤 문화상품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보면 거기에 무슨 어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만화 주인공 이런 거를 사방에 붙이고, 아니면 아주 화들짝 놀랄 만큼 어떤 금기시되는 사람의 신체를 막 내보여서 만드는 이런 거를 가지고 기이한 것으로 눈길을 끌겠다 이런 것을 하고, SNS에 굴러다니는 그 캐릭터를 다 훔쳐옵니다. 다 도용을 합니다. 보기에 아주 추하고 흉한 이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 각지에서 있는 무슨 문화재요, 축제요, 혹은 전해오는 전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판박이다. 또 역사를 가지고 좀 관광 사업을 좀 해보자. 우리 고장에서
전해 내려오는 뭐다. 이런 것들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5,000년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 한반도인데 이거를 반짝 아이디어로 최신판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거는 반짝 아이디어로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풍습이 지금 100년 됐다. 이게 서울이 700년 됐다. 또 뭐 옛날에 여기가 옛날에 그 고도다 1000년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 가장 짧은 100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100년 동안 다져진 문화가 진빨강, 진파랑, 진노랑 이런 원색일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방문화재, 또 고유의 전통을 토대로 한 이런 것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그게 관광이 됐든 뭐가 됐든 깊이가 있고 기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몇십 년 전통 이래서 그 몇십 년 한 몇 대를 한 음식점이다. 이러면은 찌그러지고 녹슬고 불탄 흔적이 있는 이런 쇠냄비를 갖다 내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전통도 아니고 또 그게 세월을 담고 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비위생적이고 그냥 싸구려고 여기에 불과한 겁니다. 100년 동안 비바람에 씻긴 바위를 한번 봅시다. 바위는 아주 미세하게 계속 깎여 왔을 겁니다. 어느 곳 하나도 눈길을 확 끄는 야 저거는 용머리 모양이네 저건 별 모양이네 이런 뾰족함이 사라지는 것 그저 둥글둥글한 것 아니면 깎이다 못해서 편편해진 이게 100년 묵은 바위의 모습입니다. 그게 울긋불긋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 이게 뭐 백제의 뭐다, 가야의 뭐다 이렇게 그러고들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그려놓은 것 같은 어설픈 복식, 국적불명의 그 음식, 상차림 마치 딱 한 달 전에 급하게 조경공사로 꾸며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리, 공원, 정원 이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그 자기 지방의 명소를 들여다보라 하는 겁니다. 전부 이게 다 뭡니까? 남의 거 훔쳐오거나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오거나 남이 하고 있는 그 어떤 행사나 쇼를 통째로 가져와서 다시 만들거나 다시 만든다는 게 자기네가 흉내내는 거를 말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다 가짜 투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어느 지방이든 자기 지방이 어떤 걸 했다. 우리 지방에 관광객이 오면 여기가 좋다고 느끼고 또 찾아오고 이러기를 바랄 텐데 그걸 만들어도 참 잘 만들고 싶을 텐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짜를 가지고 하느냐? 이거는 사실 그 지방의 주인인 지방 사람들, 주인들 마음속에 진짜는 없다. 우리에게 무슨 1000년, 우리에게 무슨 700년 이런 자기 고백으로 가득 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진득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보기에 너무 밋밋한데, 보기에 화려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진짜 우리 전래의 것이다 하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준비해가는 과정 전혀 볼만하지도 않고, 다만 사실이라는 거 하나,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보다 이전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그게 이런 흔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그 과정을 관광상품 진열대에 올려놔도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대에 이렇게 열심히 찾고 그거를 정렬을 해놓고 또 긴 세월 대를 이어가면서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찾아간다 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은 지방의 색깔이 있고 지방의 힘이 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이 되지 못해서 낙후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 자신의 능력을, 소질을 찾고 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욕심과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